제도는 너무 좋아요. 했다 하면 무조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경영 컨설팅의 명가 시선 파트너즈 정지윤 이사님 모시고 이번에는 사내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의 면모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말도 많고 탈은 더 많던데. 왜 이런 걸 자꾸 제안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말할 때 조심해서 좀 얘기고. 저는 제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안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는 있죠. 네. 그 이유가 네. 우리 기업에게 적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에게 유리한 건지 저 기업에게 유리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나에게 유리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일이 진행된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구했다가 코 낀 사례들이 되게 여럿 있다고 들었어요. 코 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예요? 했다 하면 무조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보통의 기업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이익 소각을 위한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라고요. 가지급금 해결은 맨날 나와. 그쵸. 해결사도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이 자꾸 늘어나서 특허였다가 뭐였다가 맞아요. 막, 네.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 기금까지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이게 정말 기업에게 이로운 건지 네. 이로울 수는 있어요. 궁금해. 빨리 얘기해 주세요. 펼쳐보겠습니다.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 해야 할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 이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컨설팅 회사의 달콤한 유혹. 도대체 뭐가 유혹인가?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현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지훈 이사님이 용감하십니다. 저 SSU 출신입니다. 용감하십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보시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란 뭐냐면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의 일부분을 출연해서 또 다른 비영리 법인을 하나 설립한 다음에 이것들을 직원의 근로복지용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결국은 기업도 좋아야 되고 직원도 좋아야 되고 네. 기업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급여나 여러 가지 그 소득으로 발생한 사대보험료나 종합소득금의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급여로 나갔을 때는 그 받는 금액이 커지니까 당연히 사대보험료나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지불할 수도 예를 있겠죠.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인데 네. 뭐 헬스장 가는 거 지원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네. 뭐 학원비 지원해줘가지고 150을 받았어. 네. 그러면 150에 대해서 세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은 급여를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통해서 받게 되면 네. 요 50만 원 세금이 안 붙으니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150을 쓰는 건 마찬가지나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사용자는 어떻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한번 인상해주면 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싸우자는 거지. 맞아. 근로자랑. 한 번 올라간 급여는 네. 다시 떨어지기가 어려우니 맞습니다.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통해서 직원의 복지를 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아, 제도는 너무 좋아요. 근로자 입장과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네. 두 가지. 회사도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월급이 100만 원이야 지금. 네, 근데 한 150으로 올려줄만 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올려주면은 혹시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인건비를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쵸. 그때 가서 또 깎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아요. 급여 인상이 아니라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활용을 하자. 그렇죠.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내 근로복지 기금 설립 가능한 사업장은 어디냐고 보면은 모든 사업장이 해당돼요. 웬만한 회사는 다 된다. 그럼요. 뭐 비영리 법인도 다 되고요. 외국계 네. 회사 네. 뭐 모두 다 됩니다. 아까 메인 비즈는 저런데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기업가들에게는 모두 다 가능하니 네.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돼 있는 회사가 네. 어느 정도인가? 어. 2020년 통계 자료가 2020년밖에 나오진 않는데요. 네. 우리 중소기업 약 1000만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1000만 중에 네. 2,000개밖에 안 되네. 20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0. 몇 %인 거예요? 그래요. 많은 기업들이 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요. 좋은 거면 많이 할 텐데. 그쵸. 네.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는 원칙이라는 게 너무 많이 정해져 있어요. 음.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안내하는 자는 대표님도 기업의 네. 직원으로 한 명의 직원으로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에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넣었다가 내 개인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 처음 말한 가지급금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걸 법으로서 막아놓은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돈은 임금이나 다른 회사의 목적의 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직원의 저소득자를 위한 뭐 대출이나 네. 집을 사는 데 대출이나 뭐 체육대회 기금이나 요런 거를 활용하라고 복지기금을 만드는 거지. 네. 이 돈을 활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법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가 있잖아요. 네. 대표도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도 직원이라 하면 이 사내복지근로기금을 통해서 직원들이 주거 마련에 도움을 줘라. 네. 정해져 있는 거면 대표도 그 돈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에 돈이 네. 많으면 네. 상관없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이 어디냐면 네.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실제로. 그럼 보통 1차 벤더 그렇죠. 이런데. 네. 큰 기업들이 활용하는 거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금방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가 이렇게 해서 집을 사면 좋지만 네. 대표님은 네. 항상 매월 급여, 임대료, 돈이 지출돼야 되고 일해준 다음에 최소 몇 개월 있다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매출 큰 거랑 돈 들고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어. 숫자상, 재무제표상의 수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우리 많은 중소기업 현실적으로 생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용이 법인으로 들어가면 그 돈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함부로 쓸 수도 없지만 함부로 뺄 수도 없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들어간 돈은 네.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있어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그 근로자나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법인에 비영리 법인에는 근로자와 노사와 네. 협의하에 자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금 집행이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B라는 사내복지근로기금 만들었어. 네. 그럼 사실 이 사내근로 이거 만든 사람이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인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그럼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주주나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안에도 노사가 있어서 노사가 구성이 돼서 그들과 협의하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대표랑 직원이랑 합의해가지고 써라. 그쵸. 대표 마음대로 못 쓴다. 그쵸. 이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득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득이 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회사에 있는 돈으로 비영리 법인에다 돈을 넣을 수밖에 잠깐만요. 없는 거죠. 이득이 나는 구조라는 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를 운용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걸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테크 해야 되는 거네. 걔네는 뭔가 이렇게 뭐 제조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쵸.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부를 또 출연해서 그쪽으로 돈을 넣었죠. 아, 회사가 돈 번 거 다 그쪽으로 집어넣게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는 거예요? 일부 이제 출연금을 뭐 일부를 여기서 어차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사내근로기금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회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돈을 넣을 수밖에 없죠. 그 줄여 사복기라고 합시다. 사복기. 알겠습니다. 사복기에선 쓸 돈은 있는데 네. 얘가 돈을 못 벌어 이 복지기금이. 그럼요. 그러면 그쵸. 결국은 어디서 돈을 마련을 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주겠어요? 그쵸. 이거를 만든 법인에서 꽤 돈을 출연을 해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될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또 안내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 장점만 이렇게 떼다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 기업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실제로 돈도 회사에서 넣어야 되지만 쓸 때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반론을 계속 지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네. 어차피 이 사복기를 만들기 전에도 법인에서 나갈 돈이었다. 네. 법인에서 나갈 건데 사복기 통해서 내보내라. 네. 그러면 근로자가 세금은 덜 낸다. 네. 그리고 당신은 그 급여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러니 법인에 있는 돈 사복기로 옮기는 게 뭐가 문제냐? 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법인에 있는 돈을 옮기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중요한 건 옮긴 돈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이 활용할 때 급여나 음. 기타
법인의 자금 뭐 지급할 돈으로 활용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복지 관련된 걸로만 그쵸. 써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 근데 이 복지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사실상. 그쵸. 그치. 그리고 부동산 구입이나 뭐 주식, 회사의 목적으로 이제 뭐 회사채나 주식 구매에도 불과하고. 그러니까 온리 복지 기금이잖아요.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네. 자산 취득을 한다던가 뭔가 급여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럼 사복기는 자산 취득을 못하면 뭘로 그걸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실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대안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 지금 법인의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들어갔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 그 원칙상 보면은 대표님도 직원의 한 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 쓰면 어. 문제가 없습니다인데 어. 문제가 있잖아요. 쓰지 말라고. 어. 뭐냐면 이걸 어길 시에는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가요. 이렇게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설립하잖아요. 네. 얘는 이 기업이 청산하기 전까지 얘도 못 없어요. 아 끝까지 가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코 걸린다는 얘기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번 만들면 이 기업이 청산되기 전까지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 법인도 청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없어지는 경우가 근데 이거 사복기를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네. 회사 하나를 더 갖고 있는데 이걸 귀찮긴 하지.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이. 그쵸.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이 큰 게 붙어 있는 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복기, 사내근로복지 기금도 활용해야 될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맞다. 네. 근데 우리가 회사 돈을 좀 이렇게 써볼 요량으로 네. 사복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요거는 이런 건 이제 꼼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꼼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건 묘수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대부분의 묘수라고 하는 것들이 꼼수일 수도 있는데 요것도 꼼수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이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1992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네. 거죠. 지금 약 30년이 됐는데 실제로 약 2,000개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게 그만큼 기업에게 유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몰라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실익이 없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제도인데 왜 요 근래에 갑자기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기업들에게 이렇게 안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지급금이나 뭐 이익소가 관련돼서 대표가 회사의 직원의 한 명이니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네. 진행했다가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표한테 이거잖아. 법인에 있는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어넣고 네. 대표가 가져다 쓰려고 그래. 그래요. 나의 복지를 위해서. 그럴 수 그쵸.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합의를 안 해줘. 그럼요. 직원들이 왜 그 대표님만 하세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요. 우리도 같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 순간 이제 못 쓰거나 엄청 커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꼴이. 그 진짜로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의 재원을 활용하려고 할 때 그때 의미가 있겠네요. 그쵸. 보통 이제 큰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제 뭐 벤더, 1차 벤더나 이렇게 네, 대기업과 이제 이런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은 뭐냐면 실제로 기업이 1이라는 걸 대고 대기업에서 1을 더 보존해주고 그래서 그 돈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활용하는 제도인데 이것들을 다시 중소기업에다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실제 맞지 않고 실제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제도만 좋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기업이 만들어 놓고 해산도 불가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정보력도 좋아지고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채널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한 번쯤은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안내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건지 판단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정리를 한번 하면 법으로 써야 될 곳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맘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노사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립하면 또 핵심이에요, 이게. 네. 이 기업이 청산되기 전까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 법인 역시도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코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정재현 이사님의 용기 있는 소신 발언
제가 늘 감동합니다. 오늘 영상 4개 찍었는 4번 소신 발언을 하셨어요. 네. 댓글 테레는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네. 전화 가는 거 그런 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셨던 말씀 중에 잘못된 정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다 올바른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